라디오 자주 들으시나요? 그 언제부턴가는 라디오를 잘 안 듣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옛날엔 그러진 않았는데, 물론 TV도 아예 보지 않은 지 5년이 훨씬 넘게 지나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라디오를 안 들었나 싶을 정도로 어느 날은 라디오에 대한 생각이 물씬 피어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어릴 적 가졌던 여러 가지 꿈들 중에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는 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했어요. 사실 다른 직업들보다도 훨씬 멋있었고, 뭐 폼도 났었고, 그리고 정말 그 라디오 DJ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아우라, 그 디스크 자키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은 부러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딱 보면, 물론 뭐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긴 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라디오 부스 이렇게 되게 정적이잖아요. 어, 맑고 고운 소리를 주기 위해서 방음 벽은 물론이거니와 그 굉장히 두꺼운 문들, 그리고 그 안에 턴테이블도 있고 음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믹서도 있고, 또 왜 그 이렇게 녹음용 마이크 앞에 호빵만큼 그 커다란 망사 씌어진 그 필터라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행동 자체가 정말 제게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라디오에 가장 깊게 그리고 처음 빠졌던 게 아마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그 박소현의 FM 데이트였나?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물론 뭐 지금도 그 박소현이라는 연예인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비주얼도 비주얼이거니와 아무튼 그 목소리가 되게 좋아서 거의 매주 편지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1년 반 보냈나? 그런데 뭐 물론 제 사연이 채택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 즈음에 친구가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추천받았던 프로그램이 전유혁의 음악세계였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자주 듣지는 못했는데 그 굉장히 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정말 머릿속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선곡들 때문에 자주 접했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라디오 그냥 좋아하는 한 시민의 한 사람이고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라디오를 라디오스럽지 못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드시 FM의 장점이란 게 음악 위주가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주구장창 음악만 죽자고 트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라디오는 너무 신변잡기 위주고 또 TV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게 현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그 CBS였나? 멘트 없이 방송 시간 풀타임 내내 음악이 선곡됐었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결국은 그 당시에 오래 이어지지 않고 종방을 맞이하곤 했었거든요. 뭔가 좀 사람들의 사는 얘기도 들려주면서 그와 동시에 음악도 충분히 좀 들려주는 라디오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예인들의 고정 수입, 혹은 뭐 요새 뭐 한창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여러 그 소속사들의 뭐 그런, 아무튼 뭐 그런 두루두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문적인 DJ도 많이 없거니와, 사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침 방송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것 같아요. 밤 시간, 뭐 저녁 시간, 뭐 컬투의 2시 데이트도 있거니와 하지만, 그래도 한 프로그램을 적게는 10년, 많게는 2, 30년 넘게
해오는 아침 프로그램들을 가끔 저도 일부러 찾아 들으면 그래도 확실히 시선을 고정시키는 TV보다는 뭔가 이렇게 음성으로만 전달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기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도 되지 않고 불편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언제였더라? 또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런데 진짜 참 맞다 이거였구나. 보이는 라디오 그건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고 보는데 굳이 라디오를 봐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럴 거면 TV를 보지 싶기도 하고 아무튼지간에 뭐 우리보다 대중문화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서 여러 가지 시도와 또 어떤 그런 컨텐츠들의 정착을 보여주었던 미국만 보더라도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작은 지역에도 지역 네트워크로서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스튜디오도 있고 또 그 동네 애들이 띵까띵까 연주하면서 데뷔하고 싶은 밴드들의 어떤 등용문의 창고가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선곡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역량이 평가되고 또 그런 선곡들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상승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결국 라디오 DJ가 꿈이긴 했지만 물론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꿈을 비슷하게 흉내내본 적이 좀 있기는 하네요. 21살 때 그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그 당시에 이 애청자들이 일요일에 한 번씩 나와서 1시간씩 풀타임으로 선곡도 하고 또 배철수 아저씨랑 대화 나누면서 DJ를 하던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출연하는 게 나의 꽃같은 20살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저는 또 판단을 해서 매주 엽서를 보냈어요. 한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담당 PD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엽서 그만 보내라고. 아무튼 그래서 MBC에 가서 그 배철수 음악 캠프에 1시간을 출연했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도 틀고 또 배철수 아저씨랑 인사도 주고받고 사인도 받고 또 출연료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도 넉넉히 받아서 참 좋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한 5, 6년이 지났나 2년이 닿아서 작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또 다리를 놓아줘서 강원도에 있는 지역 민방에 한 두어 달 출연을 했었어요. 되도 않는 코너였는데 아무튼 문화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꼭지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10분씩 나가는 코너였고 한 번 갈 때마다 4주치 분량을 녹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배철수 음악 캠프야 애청자 입장에서 나가니까 발음이 중요하겠어요? 컨텐츠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헤헤 웃고 이렇게 어린 티 팍팍 내고 실수를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 강원도 춘천의 민방의 고정 코너를 맡게 되니까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컨텐츠에 대한 주제의식도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그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메인 MC와 메인 DJ와 제가 주고받는 어떤 대화들이 다 대본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0분씩 4주 치니까 40분짜리 대본을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몰아쓰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두어 달 핑계 삼아서 춘천도 나들이 하고 또 넉넉하진 않지만 출연료도 받아서 소주도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또 한 10년쯤 더 흘렀나? 30대 후반에 아까 말한 또 그 책이 인연이 돼서 유열 씨가
진행하는 KBS FM 프로그램의 설 특집에도 고정 게스트로 연락을 받았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오랜만에 라디오 녹음하는 부스도 구경하고 싶어서 승낙을 했고, 설 특집으로 1시간짜리, 그러니까 4일 연속 매일 1시간씩 제가 4번을 나가는 그림이 됐던 거죠. 녹음은 한 번에 2시간씩 해서 이틀 동안 연달아 녹음을 했고요. 뭐 주제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지만 또 KBS다 보니까 어떤 저작권과 보편적 애청자들의 청취 컨디션을 살펴서 굉장히 노멀하고 유명하고 어떤 뭐 숨어있는 명곡을 찾는 분위기라기보단 그냥 쏘쏘 설 특집이니까. 그 프로그램이 제 기억으로 아마 오전에 방송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냥 상쾌한 곡들 위주로 선곡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 작가님이 아니구나, PD님이 저녁의 음악 세계 PD도 예전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참 그 뭐라 그럴까, 인연의 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의 힘, 그런 것들이 또 새삼 느껴져서 아무튼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 DJ라는 주제로 생각을 쭉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와, 배철수의 음악 캠프 땐 진짜 그냥 막 지랄을 했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강원 민박 때는 굉장히 경직이 됐구나. 그렇지만 유열의 프로그램에서는 그래도 내가 긴장도 거의 안 하고 또 발음도 제법 정확하게 했고, 뭐 그렇게 또 했구나 싶어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후반,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3번씩이나 DJ라는 직업을 간접 체험하듯이 경험을 해봤었네요. 사실 지금도 뭐 워낙 하고 싶은 거 많고 좋아하는 거 워낙 많아서 여건만 된다면 DJ 학원은 없지만 DJ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사실 녹록치는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서 혼자 DJ인 양 되도 않는 소리를 도치거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해봤고,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밤새 이 짓거리를 할 건 아닌데, 지금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녹음을 해보면서 좁게는 제 추억 여행, 넓게는 내가 생각한 컨텐츠에 대한 불특정 다수와의 공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한 결이 돼서 재밌게 이어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역시 분명한 건, 글을 쓰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정제가 되는데, 말은 글보다 쉬운 반면 그 정제라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좀 오버고, 아무튼 내일부터는 더 정제하고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더 아무렇게나 예, 뭐 그렇습니다.